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통 컴퓨터 일반 강좌의 유수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대수의 간략화와 카르노 맵을 여러분들과 살펴볼 건데요. 먼저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불대수의 간략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려워들 하시고요. 카르노 맵 같은 경우에 책을 봐도 당체 이해가 안 되고 막상 또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풀리고 자,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 개념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불대수 간략화나 카르노 맵 문제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강좌가 끝나고 나면 불대수와 카르노 맵 문제 여러분들 나왔을 때 자신감 가지고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왕 공부하는 거 우리 이번 시간에도 어렵지만 그래도 유쾌하게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로 불대수를 이용한 간략화. 자, 우리 2강에서 불대수의 정리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자, 이러한 불대수를 이용한 간략화. 두 번째, 논리회로를 통해서 논리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자, 다시 말하면 논리회로들을 보고 논리식을 표현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 불대수식 간략화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규칙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세 가지 규칙만 딱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불대수 간략화 문제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네 번째, 불대수식의 표현 형태. 자, 이 경우는 직접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 마지막에 공부할 카르노 맵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불대수의 두 가지 형태, 최소항의 합과 최대항의 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볼 겁니다. 자, 제목만 보더라도 별로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마치 수학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칫 따분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불대수 간략화 문제는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낼 수 있도록 이번에 완벽 정리를 할 겁니다. 겁먹지 마시고, 자,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이번 수업도 제가 열강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대수를 이용한 논리식의 간략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왜 간략화를 수행하느냐, 이전 강좌 말미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이 어떠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특별한 이러이러한 입력값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결과값을 출력하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 우리 2강에서 배웠던 논리회로들을 조합해서 AND OR, NOT, XOR, NAND 회로, NOR 회로, 자, 이런 회로들을 조합해서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는 회로들을 일단 여러분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회로들을 가지고 바로 그 장치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논리식, 다시 말하면 불대수식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시켜보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조금 전에 설계한 회로도에는 논리회로가 지금 1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논리식으로 쭉 써서 불대수식을 쓰고 불대수식 원리에 의해서 막 이렇게 공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논리회로 5개로 줄어들더라. 그러면 일단 단가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이 논리회로 15개 넣느니 5개만 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여러 논리회로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논리회로를 줄여버리면 결과값이 더 빠르게 나오겠죠. 첫 번째 원인은 그거예요. 간략화를 수행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그 장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적은 논리회로를 가지고 빠르게 연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거기 때문에 논리회로를 줄이자. 그래서 장치를 직접 만들기 전에 불대수식이나 카르노 맵과 같은 이러한 공식을 통해서 자, 똑같은 결과만 어차피 나오면 되니까 그죠? 굳이 많은 논리회로를 써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단순화시키자 이 소리예요. 됐어요? 자, 왜 우리가 불대수식을 이용한 논리식의 간략화를 공부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여러분이 하드웨어 설계자라면 이 불대수식으로 막 열심히 간략화를 수행해서 최적화된 하드웨어 그 도면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장치를 만들어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불대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우리 강의 마지막 쪽에서 배울 카르노 맵을 이용하는 방법. 카르노 맵이라고 하는 건 불대수식을 편하게 간략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도구인데 그런데 여러분은 거꾸로 카르노 맵을 되게 어렵게들 생각하십니다. 자, 이번 강좌 끝나면 카르노 맵 문제 나왔으면 좋겠다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카르노 맵 문제 나와도 풀어낼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불대수식을 이용해서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이 있어요. 이걸 간략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불대수식을 이용한 논리회로의 간략화 문제가 나오면 1순위로 무조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각 항에 공통 변수가 있는지를 무조건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이러한 논리식이 있을 때 논리합으로 연결된 이쪽 하나를 항이라 그래요. 됐죠? 자, 요것도 하나의 항이 되는 거예요. 자, 논리합으로 묶였을 때 요놈이 항이에요. 요놈하고 요놈은 각 항이 아닙니다. 요게 하나의 항이고 요놈이 하나의 항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때 A라고 하는 놈, B라고 하는 놈, 요놈을 변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각 항, 변수 이런 말을 썼을 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규칙이 뭐라 그랬어요? 각 항에서 공통변수를 뽑아라. 자, 다시 말하면 각 항에서 이쪽 항과 이쪽 항에서 공통변수를 찾았더니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더라. 됐어요? 무조건 공통되는 놈을 찾는 게 1순위예요. 자, 그러면 이 놈을 가지고 묶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어떻게 묶일까요? A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뭐만 남아요? 1만 남죠. 왜? A 곱하기 1하면 A니까. 요 놈은 뭐만 남아요? B만 남죠? A 곱하기 B 하면 A, B가 되니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요렇게 분배 법칙 해보면 똑같은 식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규칙입니다. 각 항에 공통변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공통변수가 있으면 무조건 공통변수부터 묶는 게 1순위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요게 눈에 띄어야 돼요. 1 더하기 B다. 이게 뭐예요? 1 논리합 B. 집합으로 바꾸면 전체 집합 합집합 B. 그럼 뭐예요? 전체 집합 아닙니까? 따라서 뭐예요? 이 결과는 1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논리합 아닙니까? 논리합은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무조건 1인데 벌써 1이 나왔어요. 그럼 얘 상관없이 무조건 요 놈은 결과가 1이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A 곱하기 이 결과가 1이란 말이죠. 그러면 A 곱하기 1 해봐야 뭐예요? 그냥 A죠. 왜? A 교집합 전체 집합이니까 그냥 A죠. 됐죠? 자, 첫 번째 규칙 꼭 기억합니다. 각 항에 공통변수가 있다면 무조건 공통변수로 묶어내라는 거. 무조건 규칙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이 경우도 어때요? 각 항에, 자, 항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의 항이 있고 이렇게 하나의 항이 있죠? A라고 하는 공통변수가 있네요. 자, 따라서 A라는 공통변수로 묶어놨더니 여기는 1만 남고 여기는 B바가 남죠? 자, 따라서 1 플러스 B바. 요 놈이 눈에 띄네요. 그죠? 더 볼 것도 없어요. 논리합이 나왔으면 1 나오면 얘가 B가 나오든 B바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무조건 뭐예요? 1이죠. 논리합이니까 또는이니까 빵 또는 우유 사줄게 했는데 빵 사주면 우유를 사주든 안 사주든 무조건 약속 지킨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집합으로 말하면 전체 집합 합집합 B예요. 집합. 전체 집합이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경우에 1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A 곱하기 1 남고 남는 건 A밖에 없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요놈이나 이놈이나 요놈이나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은 장치란 소리예요. 됐어요? 오케이. 3번 들어갑니다. 자, A 더하기 A바 곱하기 B. 보세요. 항을 보니까 이렇게 항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항이 하나 있는데 공통변수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얘하고 얘하고는 틀려요. A하고 A바를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얘는 다른 거죠. 그죠? 따라서 묶을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 공통변수로 묶으려고 했는데 없더라. 두 번째 어떻게 한다? 분배법칙 적용한다. 무조건이에요. 아시겠죠? 1순위로 공통변수를 찾고 공통변수로 묶어낼 놈이 없더라 그러면 무조건 분배법칙을 생각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분배법칙. 아, 되네. 자,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학식으로 생각하자면 이러한 분배법칙이 될 수 없다라고 제가 2강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거는 그 부울대수식이고 다시 말하면 집합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배법칙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따라서 분배법칙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A 더하기 A바, 그 다음 A 더하기 B. 그러면 이제 이게 눈에 띄잖아요. A 더하기 A바, A 합집합 A의 여집합. 뭐예요? 1이죠. 1. 0이면 1이고 1이면 0이니까 더하면 항상 결과값 1이 나온다. 됐죠? 집합으로 바꾸세요.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1. 자, 따라서 1 곱하기 2 해봐야, 자, 일단 1 곱하기 이렇게 해봐야 남는 건 요 놈밖에 없다. 됐나요?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아하. 자, 따라서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회로 하나만 이용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됐어요? 오케이? 자, 4번입니다. 자, 이 항을 봤더니 이게 지금 요놈하고 요놈하고 항이 아니에요. A로 묶어내면 안 됩니다. 논리합일 때. 이거 논리합이 아니잖아요. 논리합일 때 항이 되는 거지. 얘하고 얘하고 이게 하나의 항이고 이게 하나의 항이냐?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을 구분하는 것은 플러스. 다시 말하면 논리합으로 묶여있을 때 항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따라서 논리곱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얘는 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공통변수로 묶어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이걸 또 A로 묶어내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순위로 뭐 하시라 그랬어요?
분배 법칙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분배 법칙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되죠. A 곱하기 A, 그 다음 A 곱하기 B가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요 놈이 눈에 띄죠? A 그리고 A 교집합 A. 무조건 A죠? 자, 따라서 남는 건 A 더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남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요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1번하고 똑같은 게 나왔네요. 그죠? 논리합. 요렇게 하나가 항이고, 요렇게 하나가 항이잖아요. 여기서는 요렇게 하나가 항이고, 요렇게 하나가 항이죠. 논리합으로 묶였을 때 항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쪽 항에 A가 있고 이쪽 항에도 A가 있네. 공통변수가 있네. 따라서 공통변수 A로 묶어냈더니 1 플러스 A B가 되죠. 얘는 B만 남죠. 1만 남고 B만 남고.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요 놈이 눈에 들어오죠. 아까 했던 겁니다. 자, 따라서 얼마? 1 나오죠. 자, 1 곱하기 1 해봐야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A밖에 없더라. 이렇게 복잡하게 회로 만드나 그냥 A 값 뽑아내나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이 경우도 보세요. 항이 없죠? 이거 항 아니에요. 논리곱이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분배 법칙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A바, 그 다음 A 곱하기 B가 되겠죠. 요 놈이 딱 눈에 들어오죠? A 곱하기 A바, 자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A 교집합 A의 여집합. 공집합이죠? 따라서 0이죠. 0이면 1, 0, 1, 1, 0. 곱하면 항상 0 나오잖아요. 따라서 결과값 0. 자, 결과 어떻게 된다? 0 플러스. 요 놈은 그대로 남죠.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건 A 곱하기 B만 남겠죠. 0 더 하나 많아. 됐어요? 아하. 자, 따라서 규칙을 반드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불대수 간략화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항을 따져요. 항을 따져본 다음에 항마다 똑같은 공통변수가 있는지를 먼저 찾고 아무리 찾아봐도 공통변수가 없더라라고 할 때는 분배 법칙 할 곳이 없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할 수 있겠죠? 6번 들어갑니다. 자, 이 경우도 어때요? 이 경우도 지금 요 놈이 항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 딱 봐서 할 수 있는 게 분배 법칙밖에 할 게 없어요. 그죠? 분배 법칙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분배 법칙. 그러면 A 곱하기 A바가 될 거고 A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럼 요게 눈에 또 들어오잖아요. A 곱하기 A바, A 교집합, A의 여집합이니까 공집합. 오케이? 자, 따라서 요거 공집합 0이 될 거고. 그 다음 요 놈 A 그리고 B랍니다. 그러면 A 그리고 A 요 놈 묶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A 그리고 A는 A제곱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빵 그리고 빵은 빵 아닙니까? 따라서 그냥 A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오케이? 자, 따라서 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줄어집니까? 얘는 0 나오고 얘들은 하나로 A가 줄어드니까 A 곱하기 B가 되죠? 자, 그럼 0 플러스 A 곱하기 B 하나 많아 A 곱하기 B 최종값 나오죠. 할 수 있겠죠? 천천히, 차분히 직접 여러분들 풀어보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7번입니다. 항이 3개가 있군요. 자, 하나의 항, 2개 항, 3개 항이 있어요. 자, 각 항을 봤더니 어때요? 공통변수가 셋 다 똑같은 공통변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딱 봤더니 뭐가 있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이 A로 묶을 수가 있네. 그죠? 자, 이 2개 항을 A 공통변수로 묶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자, A로 묶어냈더니 얘는 B만 남고 얘는 B만 남죠? 자, A로 묶었더니 B 플러스 B바. 요 눈에 딱 들어오네. B합집합, B의 여집합 뭐예요? 전체 집합 U가 되죠. 그죠? 전체 집합 U는 1이니까. 자, 따라서 A 곱하기 1이 되고 AB가 되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1 되고 AB. 그러면 A 곱하기 1 해봐야 그냥 A죠? 그죠? 자, 따라서 A 더하기 A바 B. 여기서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랜 세월 동안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걸 못 봤기 때문에 눈에 딱 안 들어와요, 이게. 그죠? 딱 보고 끝났네. 답을 찾았더니 답이 없더란 말이에요. 더 할 수 있죠? 뭘 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의 항, 이쪽 항, 공통변수는 없네? 그죠? 얘는 A고 얘는 A 반이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분배 법칙 되네. 자, 여기 중요 표시하시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수학식 같으면 여기서 끝난 거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분배 법칙을 더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분배 법칙 적용하면 A 더하기 A바, A 더하기 B가 되죠. 됐어요? 요게 또 눈에 들어오죠? A 합집합, A의 여집합, 전체 집합 1. 자, 따라서 1 곱하기 A 더하기 B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A 더하기 B. 자, 풀리십니까? 처음에는 조금 헷갈려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강의 듣고 강의 다 끝나고 이거 다시 한번 혼자 스스로 풀어보시면서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특히 이런 형태 꼭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8번 들어갑니다. 자, 8번 보니까 이거 식이 벌써 나왔네요. 자, 요 항이 몇 개가 있어요? 3개의 항이 있죠. 요렇게.
전부 공통변수 A가 있네. 따라서 A로 묶어내야 되겠죠? A로 묶으면 1 남고 B 남고 C 남으니까 A에 1 플러스 B 플러스 C 요 놈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이거 또는이죠? 또는 1 또는 B 또는 C입니다. 또는은 1이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1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1이에요. 빵 또는 우유 또는 초콜릿 사줄게. 약속했습니다. 빵 사줬어요 벌써. 그러면 얘들은 따질 필요도 없이 착한 분이죠. 오케이? 따라서 이거는 결과값 무조건 1 나오죠. 이 뒤로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10만 개가 있든 무조건 또는으로 묶이면 하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따라서 결과값 무조건 1 나오죠?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A 곱하기 1이 되니까 A가 되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요거 잘 봐두세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다 풀어봤네요. 그러면, 논리회로를 논리식으로 표현하기를 보기 전에, 자, 다시 한번 규칙 정리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정리해보겠지만, 첫 번째 뭐 하시라고요? 각 항을 따져서 공통변수가 있으면 무조건 묶는 거예요. 두 번째 규칙, 공통변수 묶을 게 없더라 할 때는 분배 법칙을 무조건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세 번째 규칙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논리회로도, 회로도가 나오고 그 회로도를 통해서 논리식을 찾아내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역시 이런 문제도 실제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거저한 문제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따라오세요. 자, 이러한 회로도가 있어요. 입력값은 A, B 두 개의 값이 입력됐고 출력값은 F가 출력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하시냐면 입력값부터 따라 들어오면 헷갈려요. 거꾸로 그냥 출력값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세요. 출력값부터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회로예요? 그렇죠. 5어 회로에 꼭지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not 5어, 노어 회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쓰는 겁니다. 출력값 F는 하고 써요. 그리고 출력값부터 거꾸로 들어가요. 자, 쭉 들어갔더니 요놈한테 걸렸네. 이게 무슨 회로? 노어 회로. 그럼 노어 회로는 5어에 나트가 붙은 거니까 5어에 나트가 붙은 거니까 5어니까 요놈 더하기 요놈이 되는 거고 여기에 나트가 붙은 거니까 전체 바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입력값 하나를 쭉 따라가요. 입력값 따라갔더니, 이거 또 걸렸네. 뭐예요? 또 노어죠. 자, 또 노어니까 여기 전체 바가 되고, 여기도 또,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입력값 따라갔더니, A가 들어왔고, B가 들어왔네? 그럼 그대로 쓰는 거죠. 여기는 A가 들어왔고, 자, 여기는 B가 들어왔네. 자, 나머지 또 따라가 봤더니 똑같아요. 또 똑같이 노어회로입니다. 그럼 바가 되겠죠. 그 다음 입력값 따라갔더니 B가 들어왔고 A가 들어왔네요. 그죠? A 들어왔고 B 들어왔으니까 뭐 똑같이 그냥 A 더하기 B라고 써도 되죠? B 더하기 A나 A 더하기 B나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걸 간략화해야 된다. 딱 보니까 적용할 게 없어 보이지만 그 이름도 유명한 드 모르간의 정리.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드 모르간의 정리. 전체 바니까 이 바를 딱 잘라버리면 그죠? 잘라버리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논리 곱으로 바뀌죠? 오케이? 논리합이 논리곱으로 바뀌고 그러면 바의 바가 되잖아요. 얘도 바의 바가 되고 어떻게 된다? 숄라당. 됐죠? 바의 바는 숄라당. 바의 바는 숄라당. 그럼 뭐만 남는다? 자, 이쪽에 남는 것은 A 논리합 B 남고 자, 이쪽에 남는 것은 논리 곱이 됐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남았죠?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놈 그리고 요놈이네. 빵 그리고 빵 그러면 빵 아닙니까? 제곱이라 그러면 안 돼요. 자, 따라서 아하 남는 거는 요거밖에 없다. 자, 보세요. 똑같은 장치를 만드는데 이렇게 설계하면 이거는 멍충이죠. 왜? 이렇게 하나로 끝나는데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진리표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기 이전에 간략화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효율적인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됐어요? 할 수 있겠죠? 자, 2번 봅니다. 자, 역시 당황하지 마시고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엔 Y라 그랬네요, 출력값이. Y는, 자, 요놈 딱 들어와서 만났습니다. 무슨 회로입니까? 5호 회로죠. 자, 5호 회로니까 요놈하고 더하기 요놈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써놔요. 자, 그 다음 입력값 하나 따라가 봐요. 쭉 따라갔더니, AND네, AND. 그죠? AND니까 논리 곱이죠? 자, AND니까 논리 곱. 입력값 따라갔더니 A가 들어왔고, B가 들어왔는데 나트를 거쳤네. 그럼 어떻게 된다? A는 그대로 들어왔는데 B가 들어오다가 나트를 거쳤네. B바. 됐죠? 끝났습니다. 자, 이쪽 입력값을 쭉 따라갔더니 AND. 논리고. 자, 입력값 쭉 따라갔더니 A가 나트 거쳐 들어왔네요. 자, 따라서 A의 바가 될 거고요.
입력값 하나 쭉 따라가 봤더니 그대로 B가 들어왔더라. 됐어요. 뭐 더 줄일 것도 없고. 자,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많이 본 식 아닌가요? 이 강에서 강의 잘 들으셨다면 이거 뭔가 익숙할 텐데 A 곱하기 B 해봐. A바 곱하기 B. 뭘까요? 그렇죠. 베타적 논리합회로의 논리식이에요. 자, 베타적 논리합회로 X 5호 회로잖아요. 익스클러시브 5호 회로라고 하는 거 비교할 때 사용하는 논리회로. 기억나십니까? 자, X 5호 회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A 값과 B 값이 있다 그러면 자, 진리표를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자, 네 가지 경우, 00 들어가는 경우, 01, 10, 11 들어가는 경우 같은 값이 입력됐을 때는 0이 나오고 서로 다른 값이 입력됐을 때 1 나온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베타적 논리합회로의 논리식이 요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A 곱하기 B, A 곱하기 B의 논리 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B의 바, 여기에는 A의 바. 서로 베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놈을 식을 따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베타적 논리합회로의 회로식은 베타적 논리합, 논리합에다가 베타적이라 이렇게 특수기호로 이렇게 표시한다. 됐죠? 이게 베타적 논리합회로의 회로도예요. 분리해 놓은 거예요. 됐나요? 따라서 이놈과 같은 놈은 뭐예요? 베타적 논리합회로의 회로도는 A값, B값 들어가면 논리합에 날개 하나 붙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이놈하고 같은 거죠. 정리되셨나요? 오케이. 자, 3번 그림 보시면 2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5호 회로 있고, 나트 있고, 엔드 있고, 나트 하나씩 붙었죠? 자, 해보시면 2번과 3번은 똑같은 겁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4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경우도 차분히 하시면 됩니다. 자, Y값 한번 해볼까요? 자, Y는 5원. 자, 5원이니까 요놈 더하기 요놈이죠. 엔드네요. 자, 곱하기가 되고, A가 바 붙었네요. 따라서 A바 곱하기 B가 되겠죠. 자, 요 경우도 엔드네요. 그죠? 자, 엔드. 입력값 따라갔더니 A가 그대로 들어왔고, 쭉 따라가 보시면 A죠? 그 다음에 C가 들어왔네요. 따라서 A 곱하기 C. 더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5번입니다. 뭐 역시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도 될 텐데, 난드네요. 자, 이것도 난드고, 그러면, 자, 한번 해보죠. Y는. 난드니까, 요놈, 곱하기 요놈. 그죠? 난드니까 바를 붙여줘야 되죠. 그 다음, 입력값 하나 따라갔더니 이것도 난드네? 그럼 여기도 난드니까 바를 붙이고 또 곱하기. 자, 요놈 입력값 따라갔더니 A, B. B가 나트부터 들어왔네. 그러면 A 그대로 들어오고 B가 나트 붙어서 들어왔으니까 B바. 됐어요? 그 다음 요놈 쭉 따라가 봤더니 B가 그대로 들어왔네요. 그러다가 나트부터 들어왔으니까 B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간략화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죠? 드모르간 정리밖에 없잖아요. 딱 잘라버리란 말이죠. 자, 잘라버리면 어떻게 된다? A 곱하기 B의 바의 바, 거기에 또 바, 이렇게 되죠. 그죠? 바의 바, 여기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논리 곱이 뭐로 바뀐다? 논리 합으로 바뀌어요. 이게 드모르간 정리예요. 자, 그 다음에 B의 바의 바 아닙니까? 그죠? B의 바의 바. 항상 바의 바는 숄라당. 됐어요?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다? A 곱하기 B의 바가 남고요. 자, 플러스 뭐가 남아요? B만 남지요. 야, 난 천재야. 끝났어. 천만의 말씀. 눈에 안 띄십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이게 눈에 딱 안 들어와요, 이게. 끝나지 않았죠? 뭐가 남았어요? 분배 법칙 할 수 있어요, 요렇게.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보세요. 이놈이나 A 곱하기 B의 바 더하기 B나 요놈 더하기 요놈이나 뒤집어도 되잖아요. 그죠? 뒤집어도 되죠? B 더하기 A 곱하기 B바나 똑같은 식 아닙니까? 요놈 더하기 요놈이나. 자, 우리 이거 알잖아요.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A 또는 B, B 또는 A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요놈이 이렇게 묶였으니까 뒤집어 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중요 표시하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가 되죠? B 더하기 A나 A 더하기 B나.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뭐가 돼요? B 더하기 B바. 그럼 이제 또 요게 눈에 띄죠? B 더하기 B바 하면 얼마? 그렇죠? 1이잖아요. 오케이? 자, 따라서 1 곱해봤자 남는 건 최종적으로 뭐밖에 없다? A 더하기 B만 최종적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회로는 5호 회로 하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게 바로 딱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중요 표시하시고 이게 여러분들 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들어와요. 특히나 요렇게 뒤집어 놓으면 더 안 들어와요. 요거는 또 그나마 보이는데 요게 안 들어와요. 요게.
요 놈이나 같은 거죠. 그죠? 논리합으로 묶였으니까 얘들 뒤집어도 되는 거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요거 중요 표시하시고, 자, 요거 반드시 과정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6번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난드회로죠, 난드회로. 근데 보시면 A 값이 2개로 들어갔죠? 그럼 여기 들어오는 게 AND니까 A 곱하기 A 아니에요. 그죠? 나트 붙었으니까 바가 되겠죠? 얘는 B가 2개 들어왔으니까 B 곱하기 B가 될 거고 바가 되겠죠? 그러면 A 곱하기 A는 A 아닙니까? 그죠? A제곱이라 그러면 안 된다 했죠? 그죠? A 그리고 A는 A니까 이건 A바를 말하는 거죠? 얘는 B 곱하기 B는 B니까 B바를 말하는 거죠? 이거 이전 시간에 했잖아요. 뭐예요? 낫회로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난드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값 2개로 이렇게 넣어버리면 결국 낫회로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난드회로를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이전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했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입력 들어오는 부분 A바 들어오고 B바 들어올 거 아닙니까? A바 들어오고 B바 들어올 건데 난드회로니까 논리곱의 바. 됐죠? 자,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건 드모르간 정리밖에 없으니까 A의 바의 바가 되고 B의 바의 바가 되겠죠? 자, 논리곱이 뭘로 바뀌어요? 논리합으로 바뀌죠? 됐나요? 자, 그러면 바의 바는 숄라당 되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밖에 없다? A 남고 논리합 B 남더라.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눈여겨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시험 문제에 논리회로도가 나오고 거기서 불대수식 이끌어내서 간략화하는 문제 나오면 거꾸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이것도 거꾸로 들어가시면 돼요. 거꾸로 들어가면서 차분하게 식을 뽑아내고 그리고 하나하나 드모르간 정리라든지 특히 이제 난드회로 나왔을 때는 드모르간 정리를 꼭 정리하시는 거예요. 드모르간 정리, 그 다음에 분배 법칙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간략화 시켜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불대수식을 이용한 간소화 규칙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뭐 어떤 비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순서대로 여러분 푸시면 어떤 문제는 다 풀려요. 첫 번째 규칙은 뭡니까? 항의 결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의 결합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각 항에 공통변수가 있을 때는 무조건 공통변수로 묶어내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제가 이거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최근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한 문제도 안 빼고 저 다 정리해드렸어요. 교재에 있죠? 쭉 보시면서 보지 말고 여러분 혼자 한번 직접 풀어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기출문제 해설 강좌에서 제가 해설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강의 일시정지 하시던지 아니면 강의 다 끝나고 여러분 스스로 혼자 쭉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첫 번째 규칙 뭐다? 무조건 항을 구분한 다음에 각 항에 공통변수가 있는지를 1순위로 무조건 찾는 거예요. 아무리 눈여겨 찾아봐도 공통변수가 없더라. 그러면 2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2순위는 뭐예요? 분배법칙 할 게 없는지 찾는 거예요. 자, 분배법칙으로 풀어낼 부분이 없는지 두 번째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교재 나온 문제 보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분배법칙 푸는 부분 쭉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분배법칙 푸는 거 이건 당연하죠? A 더하기 A바 B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분배법칙해서 A 더하기 A바 이렇게 분배법칙해서 A 더하기 B 그러면 A 더하기 A바는 1이 되니까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다? A 더하기 B만 남는다. 아까 풀었던 거고요. 그죠? 자, 이 경우 보세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B바 더하기 A바 B바 딱 보니까 항이 3개예요. 하나, 둘, 셋. 그런데 요 두 놈을 딱 보니까 둘 다 A가 있네.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A로 묶어내는 거죠. 그죠? 자, A로 묶어내면은 B만 남고 B바만 남고 딱 눈에 들어오죠?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 곱하기 1 해봐야 A밖에 안 남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주의를 또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만 남는다? 이렇게 되죠. A 더하기 A바 곱하기 B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그죠? 이제 눈에 들어옵니까? 오케이. 이렇게 분배법칙 되잖아요. 이렇게. A 더하기 A바, A 더하기 B바. 분배법칙 된다. 여기서 여러분이 자꾸 끝낸단 말이에요. 눈여겨봐두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쭉 넘어와서 분배법칙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요 놈이 1이 되잖아요. 그죠? 자, 요 놈이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남는 거는 A 더하기 B바만 남는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규칙은 뭐예요? 분배법칙 활용할 게 없는지 보시라. 자, 3규칙 요게 조금 어려워요. 적절한 항들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가를 했을 때 그 식의 결과 자체가 바뀌면 안 되죠. 막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식에다가 내가 막 필요하다고 막 추가를 해서 막 풀어버리면 그건 자기가 인위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지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함수식의 의미, 다시 말하면 결과값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적절한 항들을 함수식에 첨가하는 규칙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보세요. A 더하기 A는 뭐예요? 빵 또는 빵. 뭐예요? 그냥 빵 아닙니까? A 더하기 A는 A죠, 그죠? 요거예요, 요 위치. 다시 말하면 A가 있을 때 그 A를 요렇게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같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얘하고 얘하고 서로 같은 거니까 요 놈을 요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 이런 거. A 더하기 A 바. 이거 얼마입니까? A 더하기 A 바. 우리 계속 했잖아요. A 교집합, A 여집합. 전체 집합. 1이죠? 요 결과가 1이죠? 따라서 특정 항에다가 이놈을 곱해줘도, 요런 형태를 곱해줘도 어차피 그냥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왜? 얘는 1이니까. 여기에다가 요놈 결과는 1이니까 여기에다가 1을 곱해봐야 그놈 나오잖아요. 무슨 소린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적절한 항을 추가해서 함수식에 추가해서 문제 푼다는 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2개 나왔어요. 딱. 그 2개 제가 밑에 정리해드렸죠. 좀 이따 볼 건데 원리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 A라고 하는 놈은 A 더하기 A랑 같은 거 아닙니까? 얘를 이렇게 풀어 치는 거예요.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자, 요거 어차피 1이니까, 이 결과값은 1이니까, 요 항에다가 요걸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 곱해봐야 어차피 그놈 나오니까, 식에는 변화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추가해줌으로써 풀리는 식들이 있어요. 자,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딱 2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실제로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런 경우예요. A, B 바 C, A, B, C, A, B, C 바 이렇게 있어요. 물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A로 묶는 경우죠. 근데 얘를 A로 묶는다 해도 B 바 C 남고 얘는 B, C 남고 그 다음에 얘는 B, C 바가 남고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돼요. 한번 묶어보세요. A로 묶으면 B 바 C 남죠? B, C 남죠? B, C 바가 남죠. 따라서 A로 묶어도 다음 단계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특이하게 어떻게 풀었냐면, 자, 여기에다가 뭘 추가했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저 빨간 부분 A, B, C를 추가했어요. 저거를 추가해도 되느냐?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A, B, C가 있잖아요. 여기 A, B, C가 있으니까 A, B, C 더하기 A, B, C는 어차피 그냥 A, B, C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 더하기 A는 A라니까 똑같은 고놈 또는 고놈은 고놈 아니에요. 따라서 요놈 여기 있으니까 요놈 또는 요놈을 해봐도 그냥 그놈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원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놈 또는 요놈. 그러면 그놈이에요. 따라서 얘를 추가해준다 그래도 이 논리식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한 번 더 똑같은 놈 더한다 그래서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수학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놈 또는 요놈. 아, 요렇게 추가를 해놓고 푸니까 묶여요. 어떻게 묶이냐면 2개씩 묶여요, 항이. 요렇게 2개씩 묶이죠? 요놈하고 요놈이 똑같이 A씨가 있네. A씨로 묶었더니 B바 B. 아, 요게 나오네, 딱. 그죠? 많이 눈여겨봤더니 1. 오케이? 그 다음. 자, 저렇게 식을 추가해줬더니만, 불필요했던 놈을 이렇게 추가를 해줘가지고 봤더니만, AB. AB로 묶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C바 남고 C 남으니까 이렇게 되네. 요놈 또 1 나오네. 됐어요? 아, 그러니까 AC만 남고 AB만 남더라. 그래서 요놈을 또 A로 묶어버리니까 A로 묶으면 B, C 더하기 B, B 더하기 C만 남더라. 요렇게 요놈을 추가해줌으로써 더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자, 이 경우는 보세요. 두 번째 2번을 보시면 항을 보세요. 항의 변수를 보세요. 이 항에는 AB, 여기에는 AC. 자, 이 항에는 ABC가 있어요. 여기는 3개의 항, 2개의 항, 2개의 항이 있죠. 자, 이때 항을 맞춰줘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A, B, C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니까 각 항의 변수의 개수를 맞춰버려요. 그러면 A 곱하기 B면 뭐가 없어요? C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C 플러스 C바를 곱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C 더하기 C바는 얼마예요? 1 아닙니까? 1.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해봐야 아무 상관없죠? 1 곱해봐야 그놈이니까 따라서 요 놈을 여기에다가 C 더하기 C바를 곱해주고 그 다음 여기에는 B가 없으니까 변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B 더하기 B바를 또 곱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식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요렇게 첨가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거죠. AB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C 더하기 C바를 곱해요. 얘 1이니까 여기다 1 곱해봐야 어차피 AB니까 상관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AC밖에 없으니까 B 더하기 B바를 더해서 얘 1이니까 곱해봐야 이놈 남으니까 상관없단 말이에요. 요렇게 해가지고 분배 법칙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각 항이 전부 어떻게 돼버려요? 다 ABC로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다. 그죠?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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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똑같이 모든 항이 3변수, ABC 변수로 갔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공통변수 찾아가지고 묶으면 식이 이렇게 풀려요. 자, 이 밑에 풀리는 과정은 여러분들 직접 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막 되게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는 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ABC를 추가한 바로 이 원리는 바로 요 원리예요. A 더하기 A가 A더라. 이걸 거꾸로 적용한 거예요. 여기 어차피 이놈이 있으니까 이놈에다가 더하기 요놈 고놈을 해도 상관없다 이 소리예요. 요놈 하나 있으니까 요놈을 이런 형태로 바꾼 거예요. 요놈에다가 플러스 한 놈을 더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주 특이한 거죠.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2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을 맞추기 위해서 요놈한테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A 바를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거죠. 왜냐면 이게 1이니까 1을 곱해봐야 어차피 그놈이 다시 되니까 이렇게 추가해서 항을 각 변수마다 항을 똑같이 3개로 맞춰버린 다음에 분배 법칙 적용하니까 전부 A, B, C로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항들 다 따져가지고 공통변수로 묶어내면 최종적으로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A로 딱 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기출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강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요게 상당히 어렵게 느꼈고 못 푸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특히 2번 같은 경우 이거 잘 못 푸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조금 특이한 규칙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항을 추가해서 풀되 그때 주의해야 될 거는 그 추가를 함으로 인해서 변하면 안 돼요. 할 수 있겠죠? 자,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불대수식의 표현 형태를 볼 건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뭐 여러분들 교재 보면 막 되게 헷갈리게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는 직접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건 뭘 위해서 하는 거냐면 카르노 맵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대수식의 표현 형태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최소항의 합이 있고 최대항의 곱이 있어요. 최소항은 뭐고 최대항은 뭐냐? 최소항의 합은 뭐고 최대항의 곱은 뭐야? 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는 앞쪽에 나와 있는 최소항. 그죠? 최소항. 그래서 곱의 합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뭐냐?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자, 결과값 1인 놈들만 묶을 거냐? 결과값이 0으로 나온 놈들만 따로 묶을 거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양논리로 볼 거냐, 음논리로 볼 거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1, 결과값 1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과값 1 나온 놈들만 묶어서 생각하는 것을 양논리로 보는 거고 결과값이 0으로 나와서 0 나온 놈들을 중요하게 봐서 0으로 나온 놈들만 따로 묶는 경우를 음논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양논리로 따지든 음논리로 따지든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최소항의 합만 알면 돼요. 다시 말하면 결과값이 1 나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괜히 쓸데없이 곱의 합 1단계는 AND 2단계는 OO항으로 연산을 한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BCD 곱 그 다음 이렇게 곱 이렇게 곱 AND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곱을 만들고 그놈들의 합 요놈들의 합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곱의 합이라 그래. 그죠? 먼저 논리곱 수행하고 합으로 묶었다 해서 곱의 합이라 그래요. 아무 필요 없는 거고. 자, 최소항이라고 하는 거 보면 0은 문자에 발을 붙이고 1은 그대로 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최소항의 합의 경우에는 결과값이 자, 제 설명 잘 듣고 이해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결과값이 얼마로 나오는 놈만 따지는 거냐면 결과값이 1로 나오는 놈만 따지는 거예요. 결과값이 0으로 나오는 놈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무슨 장치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논리식을 막 만들었어요. 그럼 논리식을 만들었으면 대입을 해본단 말이에요. 막 대입을 해가지고 0 나오는 경우, 1 나오는 경우로 쭉 진리표를 그려요. 그래서 1 나오는 경우만 묶는 거예요. 1 나오는 경우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과값이 1이 나왔는데 그러면 1을 정상으로 보고 0은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표현을 어떻게 주냐면 여기서 0은 문자에 발을 붙인다. 0은 자 결과가 1이 나왔는데 입력값이 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과값이 1이 나왔으니까 입력값도 1이 들어온 경우를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놈 입장으로 봤을 때 이놈이 정상적인 놈이잖아요. 그죠? 결과는 1이 나왔는데 1이 들어왔어. 너는 우리 동지야. 그런데 결과값이 1 나왔는데 입력값이 0이 들어왔어. 그러면 너는 이상한 놈이네? 얘가 봤을 때 얘는 다른 놈, 이상한 놈이란 말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는 발을 씌우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3개의 입력값이 있단 말이에요. 3변수인 경우. 3변수란 이야기는 입력값이 3개인 경우예요. 자, 지금 내가 논리회로도를 만들었는데 입력되는 값이 x, y, z 3개가 있어요. 자, 논리회로가 x 들어오고 y 들어오고 z가 입력값이 3개가 들어와요. 그러면 입력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이렇게 8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8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내가 1 나오는 경우만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쭉 논리식대로 따라서 해봤더니 000 넣었더니 0 나와요. 001 넣었더니 1 나오고 010 넣었더니 1 나옵니다. 011 넣었더니 0 나오고 100 넣었더니 0 나오고 101 넣었더니 1, 110 넣었더니 1, 111 넣었더니 0 나오더라.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최소항의 합은 뭘 하는 거냐면 1로 결과가 나온 놈들만 따지는 거예요. 넌 필요 없어요. 너도 필요 없어. 자, 너들 필요 없어. 누구만? 결과가 1로 나온 경우만 따지는 거예요. 1로 나오는 경우. 그때의 입력값이 뭐가 입력됐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결과값이 1 나왔어요. 어떤 경우냐면 001 들어갔을 때 1이 나오더라. 그러면 결과가 1이 나왔으니까 입력값이 001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1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1의 입장. 똑같은 놈. 얘는 정상, 비정상, 비정상. 비정상, 비정상, 정상. X값 비정상, Y값 비정상, Z값 정상. 따라서 얘를 어떻게 입력값을 식으로 쓰냐면 X값 비정상, 따라서 X의 바, Y값 비정상, Y의 바, Z값 정상. 따라서 이렇게 씁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이 경우도 1 나왔네. 자, 1 나온 경우 따라가 봤더니, 자, 이 경우가 1 나왔어요. 010이 들어왔을 때 1 들어왔네? 1 나왔네. 비정상, 정상, 비정상. 됐어요? 자, 따라서 X값 비정상, Y값 정상, Z값 비정상. 됐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00은 안 따져요. 자, 1 나온 경우. 요 경우가 1 나왔네. 자, 요 경우 1 나온 경우네. 정상, 비정상, 정상으로 들어왔네. 그죠? 따라서 X값 정상 들어왔고, Y값은 0 들어왔어. 비정상이야. Z값 정상이야. 오케이?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 다음, 자, 1 나온 경우 또 하나 있네. 정상, 정상, 비정상. 됐어요? 자, 따라서 X값 정상, Y값 정상, Z값 비정상. 오케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게 바로 최소항의 합이에요. 그래서 요 놈 더하기, 요 놈 더하기, 요 놈 더하기, 요 놈. 요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최소항의 합이에요. 자, 최소항의 합은 뭐다? 결과값이 1 나오는 놈만 따지는 양논리예요. 결과값이 1 나왔기 때문에 결과값이 1 나온 놈들만 묶어서 따져서 그때의 입력값을 따집니다. 자, 똑같이 입력값이 1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놈은 정상적인 놈으로 보는 거고 0이 들어왔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씌워? 바를 씌워요. 따라서 1 나온 경우 쭉 따져와서 001이 들어왔다. 바, 정상. 그죠? 자, 따라서 비정상, 비정상, 정상. X바, Y바, Z. 됐나요? 자, 또 1 나온 경우 쭉 따져서 비정상, 정상, 비정상. 됐어요? 자, 따라서 X바, Y, Z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다음 최소항의 식을 보면 이제 이러한 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결과값이 내가 논리회로를 만들었는데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최소항의 합의 식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0인 경우 안 따지는 거예요. 니들은 필요 없어. 니들은 필요 없고 자, 1 나온 놈들만 따지겠다 이 소리예요. 자, 1 나온 놈들만 따져가지고 그때 1 나오도록 만들어준 입력값을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때 1인 놈을 정상으로 보고 0인 놈을 비정상으로 본다. 이해됐죠? 그럼 요놈 뭐예요? A, B, C니까 A바, B바, C가 되겠죠? 그죠? A 비정상, B 비정상, C 정상. 됐죠? 자, 1 나오게 한 놈이 010이 들어왔을 때 1이 나왔어요. 비정상, 정상, 비정상. 따라서 비정상, 정상, 비정상. 오케이?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 나왔어요. 비정상, 정상, 정상. A 비정상, B, C 정상. 자, 1 나왔습니다. 정상, 비정상, 비정상. A, B바, C바. 됐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 B바, C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놈을 합으로 묶어버리면 이게 최소항의 합이에요. 결과를 1이 나오도록 만들어준 입력값들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됐어요? 끝. 자,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합의 곱이라고 해서 나와. 이건 반대, 음논리예요. 1 나오는 놈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0 나오는 놈을 따지는 거예요. 그럼 0, 결과값이 0 나온 놈이니까 0의 입장으로 봤을 때 0이 정상이고 1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러나 이거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데 카르노 맵에서 이용하는 건 실제로 뭐다? 양논리를 이용합니다. 결과값이 1 나오는 경우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소항의 합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정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카르노 맵, 이거 그냥 여러분 봐두세요. 카르노 맵 들어갈 건데 카르노 맵은 자, 양논리로 따져서 우리 논리 회로를 그리고 그 논리 회로의 논리식을 진리표로 쭉 그려봤더니 0 나오는 경우, 1 나오는 경우 결과값을 쭉 따질 수 있겠죠. 그죠? 그 결과값을 따져서 1 나오는 경우만 추려내는 거예요. 0 나오는 경우는 제껴버리고 1 나오는 경우만 추려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때의 입력값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카르노 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노 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불대수식을 간략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한 방법인데 여러분은 카르노 맵만 나오면 막 굉장히 어려우더라고. 책을 아무리 봐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안 되고. 자, 그랬던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면 카르노 맵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자, 1953년에 모리스 카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방법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카르노 맵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카르노 맵은 말 그대로 도표를 그려가지고 도표를 좀 특이하게 그려요. 자, 우리가 이전에는 도표를 어떻게 그렸어요? 자, 우리 이전에는 입력값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A 값 들어오고 B 값 들어온다. 그리고 출력값 Y. 뭐 이런 식으로 그렸죠. 예를 들어서 변수가 두 개니까 입력될 수 있는 경우는 00, 그 다음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없죠. 자, 그때 출력값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진리표를 그렸는데 카르노 맵은 조금 다르게 그려요. 자, 이건 좀 다르게 그려서 어떻게 그려버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 A, 이쪽이 B. 그래서 A가 0인 경우, 1인 경우. 그 다음 여기가 0인 경우, 1인 경우.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가 말하는 건 00이죠. A0, B0. 자, 여기는 뭐예요? A0, B1이죠. 01이 되는 거죠, 얘는. 그 다음 이 경우는 뭐예요? A가 1, B가 0이니까 10이 되는 거고. 자, 요 자리는 뭐예요? A1, B1이니까 11이 되는 거죠? 입력값 요렇게 네 가지를 요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간략화를 시키는 방법이 카르노 맵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변수의 개수가 2개, 3개, 4개일 경우인데 2개일 경우는 굳이 카르노 맵으로 안 풀어도 쉽게 풀려요. 변수가 2개인 경우는 그냥 불대수식으로 풀면 간단히 풀리죠? 주로 3개일 때, 변수가 4개일 때. 다시 말하면 변수가 3개다, 4개다 이 소리 뭐예요? X, Y, Z 이렇게 입력값이 3개일 때 3변수라고 하는 거고 입력값이 4개예요. X, Y, Z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F라 그래요. 자, 입력값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4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카르노 맵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간단합니다. 2의 지수승으로 묶는다. 자, 2의 지수승 묶는다. 필요 없어요. 2개, 4개, 8개, 2개,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 조금 이따가 우리 살펴보겠지만 카르노 맵을 그린 다음에 1이 나온 경우만 써요. 1 나온 경우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양논리로 보는 거예요. 1이 나오는 경우만 따져가지고 그 1이 나온 경우를 체크한 다음에 거기서 도표해서 이웃되는 놈들을 묶어줘요. 그때 묶을 때 몇 개씩 묶냐면 3개는 안 묶는 거예요. 아시겠죠? 2개, 1이 4개 이렇게 묶는 거예요. 5개도 안 묶어요. 아시겠죠? 2개, 4개로 묶는 거예요. 자, 좀 이따 우리 살펴볼 겁니다. 자, 바로 이웃에 있는 항들을 묶는 거예요. 막 떨어져 있는 놈들 묶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하고 이렇게 바로 옆에 있다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자, 반드시 직사각형 형태나 정사각형 형태로 묶어요. 예를 들어서 1, 1, 1, 1 이렇게 바로 있어요. 그럼 이렇게 2개 묶고 이렇게 2개 묶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이렇게 4개를 하나로 크게 묶는 거예요. 아시겠죠? 크게 묶을 수 있으면 크게 묶는 게 원칙이에요. 됐죠? 이렇게 2개 묶어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4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2개, 4개.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변수 카르노 맵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이변수 카르노 맵 표현 방법이라고 해서 쓸데없이 시간이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원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리표를 그리면 입력값 A, B의 출력값 뭐 예를 들어서 F 이래서 여기다가 00, 01, 10, 11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하던 진리표를 이런 형태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입력값 A, 입력값 B. 자,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 B는 뒤집어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아시겠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통일할 뿐이에요. 여기다 B를 쓰고 여기다 A를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나 여기다 A, 여기다 B. 그냥 통일하죠. 자, 그러면 A는 0인 경우, 1인 경우. B는 0인 경우, 1인 경우. 그럼 얘가 실제로 뜻하는 건 뭐예요? A0, B0이죠? 다시 말하면 00이죠, 00. 얘는 A가 0, B가 1이죠? 0, 1이죠. 그러니까 10진수로 1이에요. 얘가 뜻하는 거는 1, 0이죠? 1, 0. 따라서 1, 0. 10진수로 2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A, 1, B, 1이니까 1, 1이죠? 따라서 10진수로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논리로 보는 거니까, 00, A0, B0, 비정상, 비정상. 따라서 우리가 입력값을 식으로 표현하면 A바, B바가 되는 거죠. 여기는 0, 1 아닙니까? 비정상, 정상이네. A 비정상, B는 정상. A바 B가 되겠죠. A바 B. 아하.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1, 0이니까 정상, 비정상. A 정상, B 비정상. A, B바. 자,
3은 1이니까 정상. 1일 때 정상이잖아요. 정상. 따라서 A, B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볼게요. 자, 지금 이변수 카르노 맵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그림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이 카르노 맵을 그리기 전에 자, 어떤 그 회로를 만든 다음에 진리표를 그려봤더니 A값, B값 0, 0 들어왔을 때 여기잖아요. 0, 0. 1이 나오더라. 그 다음 0, 1이 들어왔을 때 0, 1이 들어왔을 때 1 나오더라. 근데 1, 0 들어왔을 때는 0 나오고 1, 1 들어왔을 때도 0 나오더라. 원래 진리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논리를 따지니까 얘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1 나온 경우만 표시를 했더니 여기가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카르노 맵으로 이제 묶는 거죠. 어떻게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A, B 뭐예요? 0, 0 자리죠. 얘는 0, 1 자리죠. 자, 보세요. 하나는 0, 0 자리고 더하기 하나는 0, 1 자리예요. 논리 합으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최소항의 합이라 그랬어요. 그럼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A 비정상, B 비정상 더하기 얘는 A 비정상, B 정상이네. 됐어요?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돼서 자, 저놈을 간략화시키면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간략화가 되는 거예요. A바 B바 0, 0이죠. A바 B 0, 1이죠. 그러면 A바로 묶어버리니까 B바 더하기 B가 돼서 요놈이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건 A바밖에 없다.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풀 것 같으면 카르노 맵을 뭐 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카르노 맵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잘 보세요. A값, B값을 쓴 다음에 제가 하는 방법 잘 기억해 두시면 카르노 맵 그냥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1 들어가 있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0, 0 자리죠. A0, B0. 따라서 A0, B0. 오케이. 그 다음 이 자리는 A0, B1이죠. 그죠? A0, B1이죠. 됐어요.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따지냐면 변하지 않은 값을 따지는 거예요. 자, A는 0에서 0으로 안 변했죠. 이놈은. 그런데 얘는 0에서 1로 변했죠. 그죠? 얘는 안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B는 따지지 않고 남는 놈은 뭐밖에 없어요. A만 안 변했다. A만 안 변했는데 0으로 안 변했잖아. 0으로. 됐어요? 아, 양논리니까 비정상이죠. 따라서 A의 바 끝.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이런 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요것만 딱 보고 숙달만 되면 B는 0에서 1로 바뀌었네. A는 요놈도 0이고 0이네. A가 안 바뀌었네. 0으로. 그죠? A만 0으로 안 바뀌었어요. 따라서 A를 쓴 다음에 0이니까 양논리로 따져서 0은 비정상. 따라서 A의 바. 이해되십니까? 아직은 조금 그렇죠? 좀 더 연습합니다. 보세요. 자, 이 경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표를 이렇게 옮겨서 1 나온 경우만 따져봤더니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그러면 카르노 맵은 묶어요. 어떻게?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죠. 그죠? 이렇게 두 개 묶고 이렇게 두 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보세요. 원래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얘는 00 자리죠. 00 더하기 얘는 01이죠.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다시 00 또 묶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묶었으니까 00 그 다음에 어디예요? 10이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바 얘는 비정상 그죠? A 비정상 B 더하기 A 비정상 B 비정상 더하기 A 정상 B 비정상. 오케이?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걸 또 이제 막 공통 변수 묶어가지고 풀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A값 B값 자, 요 자리가 뭐예요? 00 자리죠. 00. 요 자리는 01 자리죠. 01. 자, 이렇게 하나 묶었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묶었죠. 그죠? 또 하나 묶었어요. 요렇게 묶었잖아요. 요 자리가 뭐예요? 00이죠? A0, B0. 요 자리는 10이죠. A1, B0. 따라서 10. 오케이? 요렇게 써놓은 다음에 각자 따져보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는 얘는 변했으니까 나가리. 요 놈 안 변했고. 자, 이쪽에서는 얘 변했으니까 나가리. 얘가 안 변했네. 됐나요? 자, 이쪽에서는 A가 안 변했어. 그런데 0으로 안 변했으니까 비정상. 이쪽에서는 B가 안 변했네. 아, B값이 안 변했는데 0으로 안 변했으니까 비정상. 따라서 A바. 자, 논리 합으로 묶어버린 다음에 최소항의 합. 따라서 A바 더하기 B바. 바로 찾잖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카르노맵 쉬워요. 이제 연습하시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자, 이 변수는 우리가 굳이 카르노맵 풀 필요 없어요. 3변수부터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3변수 카르노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3변수 진리표를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력값 A, B, C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출력값 예를 들어서 뭐 F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그런데 그놈을 1 나오는 경우만 찾아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A, 여기다가 B, C. 자, 나중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나눌 때 이렇게 나눠도 되고 이렇게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A, B, 이쪽으로 C를 해도 되고 여기다가 A, B를 하고 여기다가 C를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어떻게 묶어요? 그냥 A, B, C 이렇게 묶자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A, B, C 우리 통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묶어도 됩니다. 그러나 자, 하나 A, B, C 3변수가 있으면 요놈 따로 요놈 요렇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묶고 얘를 따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규칙으로 합니다. 그냥 A 그리고 B, C를 묶어요. 그러면 A는 0인 경우 1인 경우 B, C니까 00, 01. 자,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원래 뭐예요? 0은 00은 0이고 01은 1이고 10이 2고 11이 3 아닙니까? 원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00, 01, 10, 11 순서죠. 그런데 카르노맵을 그릴 때는 규칙이에요. 11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10 나오도록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웃된 놈들이 한 비트만 바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00에서 01 하나만 바뀌었죠. 01에서 11 하나만 바뀌었죠. 얘만 1로 바뀌었잖아요. 11에서 10 요 놈만 하나로 바뀌었죠. 이웃되는 값이 하나만 바뀌도록 한 비트만 바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순서가 규칙입니다. 00, 01 1011이 아니라 1110을 쓰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규칙이에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1 나온 경우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묶어주기만 하면 끝난다. 자, 그럼 직접 풀겠습니다. 보세요. 많이 풀 거예요. 자, 우리 진리표를 가지고 카르노맵을 그렸더니 0001일 때, 그 다음에 001일 때, 그 다음 111일 때, 111일 때, 그 다음 110일 때 1이 나오더라. 자, 1이 나오는 자리를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이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할 거 뭐? 요거 순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0001 1110이에요. 오케이? 자, 이랬으면 이제 뭘 하면 된다? 묶어주면 된다. 요렇게 묶이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놈 또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식으로 또 뽑아가지고 간략화시키고 이러면 엄청 복잡해져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A, B, C. 그 다음 이쪽에 A, B, C. 그럼 써요. 000이죠. 그죠? 000. 여기는 001이죠. 001. 오케이. 그 다음. 자, 요 경우는 111이죠. 자, 111. 요 자리는 110. 아하. 자, 이때 변하지 않은 놈을 찾는 거예요. 안 변했네. 안 변했네. 얜 변했네. 나가리. 안 변한 놈은 요 놈. 그 다음. 안 변했네. 안 변했네. 변했네. 나가리. 안 변한 놈은 요 놈. 됐어요? 자, 요 놈들의 합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A가 안 변했는데 0으로 안 변했으니까 A는 비정상. B가 안 변했는데 0으로 안 변했으니까 B도 비정상. 오케이? 그 다음 A 안 변했는데 1로 안 변했으니까 정상. B도 1로 안 변했으니까 정상. 요 놈들의 합 끝. 이해되십니까? 지금부터 지겹도록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식을 이렇게 원래 풀어야 돼요. 이 식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간략화시켜서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표로 그려가지고 변하지 않은 놈들 00 안 변했고 00 안 변했으니까 이렇게 묶고 그죠? 그 다음 얘들은 변했잖아요. 얘도 변했고 그러니까 안 변한 놈들만 이렇게 묶으란 말이에요. 0으로 안 변했으니까 A바 B바 1로 안 변했으니까 A, B가 된단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식을 묶어서 A바 B바 A바 B바 그 다음에 얘는 A, B 됐어요? 요 놈들의 합. 그래서 최소항의 합이에요. 자, 지금부터 막 계속 연습하면 이제 막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A, B, C 있었더니 0001일 때 1 나왔고 010일 때 1 나왔더라. 자, 1 나온 위치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두 개 묶을 수 있는 놈이 없네? 4개도 없고 없네? 자, 그러나 카르노맵은 주의하셔야 될 게 이쪽하고 이쪽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요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둥글게 붙어 있다라고 보면 얘하고 얘하고도 이웃에 있는 놈이죠. 따라서 요 두 놈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굳이 식을 뽑아내자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000 아니에요. A 바 000이니까 B 바 C 바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0, 1, 0이니까 0, A바, 1, B, 0, C바. 이렇게 더하면 식이 나오죠?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간략화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A, B, C 써준 다음에 0, 0, 0. 그죠? 0, 0, 0. 얘는 0, 1, 0, 0, 1, 0. 이 중에서 변하지 않은 놈. 얘는 변했으니까 빼버리고 안 변했네. 안 변했네. 요거 0으로 안 변했으니까 뭐가 된다? A의 바. C가 0으로 안 변했으니까 C의 바. 따라서 A 바, 그 다음에 곱하기 C 바가 되는 거죠. 하나니까 한 번 묶었으니까 그냥 논리 고비되는 거예요. 더하기 하면 안 돼요. 하나잖아. 지금 얘하고 얘하고 묶은 거 아니 지금.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계속 갑니다. 보세요. 자,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묶을까요? 이렇게 묶죠. 자,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식으로 풀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여러분들 그냥 연습하시라고 제가 쭉 해놨고 요거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는 뭐 001, 011, 101, 111 됐어요? 이렇게 해서 표현했더니 001, 011, 101, 111 변하지 않은 놈을 봤더니 변했네? 변하지 않은 놈은 요 놈밖에 없네. 그죠? A 변했고 B 변했고 C가 1로 안 변했네. C가 1로 안 변했으니까 정상. C 끝. 됐습니까? 아하. 이렇게 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또 갑니다. 자, 요번에 카르노 맵으로 1 나온 경우로 쭉 봤더니 000, 001, 011, 그 다음에 0101일 때. 자, 이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할 거는 00, 01, 1110 순서예요. 이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식으로 풀지 마시고 묶었더니 4개가 묶이잖아요. 자, 저렇게 묶인 놈들을 이렇게 쭉 그림으로 표로 그려봤더니 자, 요 자리는 000이잖아요. 그죠? 요 자리는 001이고 자, 요 자리는 011, 요 자리는 010이니까 이렇게 써놓고서 안 변했네. 그죠? 변했네. 나가리. 변했네. 나가리. 자, 따라서 안 변한 놈은 뭐밖에 없더라? A밖에 없는데 0으로 안 변했더라. A의 바. 끝. 됐습니까? 자, 계속 갑니다. 자, 5번째 문제예요. 자,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요렇게 두 개 묶을 수도 있지만 주의하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들이 다 이웃에 있는 놈들이죠? 요렇게 2개 묶고 이렇게 2개 묶고 하면 나중에 또 간략화를 수행해야 돼요. 가급적 4개로 묶을 수 있으면 무조건 4개 먼저 묶는 거예요.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돌돌 말려있다고 생각하세요. 동그랗게. 그러면 얘들하고 끝에서 이렇게 붙어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4개를 한꺼번에 묶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요거 2개 묶고 요거 2개 묶고 풀어도 나와요. 그러면 2개가 나와요. 그 두 놈을 또다시 간략화 시켜버리면 되기는 돼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4개로 묶을 수 있을 때는 무조건 4개로 묶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 식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000, 그죠? 000, 000. 요 자리가 뭐예요? 100이네요. 그죠? 100. 그 다음 요 자리는 010이죠. 010. 이 자리는 110이죠. 110. 오케이? 실수만 하지 마. 이렇게 딱 쓰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 변한 놈. 변했네. 자, 변하지 않는 놈. 0으로 변하지 않았으니까 C의 비정상. 됐어요? 아하. 계속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카르노 맵 트인다. 말도 안 돼요. 자, 이렇게 나왔다. 묶을 때 잘 묶어야 돼요. 자, 딱 보니까 일단 4개 묶을 수 있죠. 이렇게. 금방 전에 했던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들 남잖아요. 그죠? 얘들 어떻게 묶어요? 2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4개가 묶이잖아요. 이 묶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2개 묶고 풀어도 풀리긴 풀려요. 근데 카르노 맵 결과를 푼 다음에 다시 간략화를 수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2번 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4개 묶이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돌돌 말려있어도 이렇게 붙어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얘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그 다음 4개 묶는 거죠. 그 다음 얘들을 표시해주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000. 얘는 100. 자, 지금 일단 여기 쓴 4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빨간 선 말하는 거예요. 빨간 선. 요 자리가 00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100이죠? 자, 000, 100. 그 다음에 요 자리가 010. 요 자리가 뭐예요? 110.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 파란색을 또 해줘야 돼요. 자, 이거 일단 따져보면 변하지 않은 놈은 저거밖에 없고. 자, 그 다음 파란색 요 부분. 자, 요 부분. 여기 뭐예요? 000. 그 다음 001. 그 다음 여기 011. 그 다음 여기 010. 오케이? 자, 그래 놓고 이제 요 놈 따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지 않은 놈, 요 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는 C가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0으로 안 변했으니까 C 바가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가 되죠. 자, 이쪽에서 변하지 않은 놈은 A밖에 없는데 0으로 안 변했으니까 A 바가 되죠. 따라서 C 바 더하기 A 바.
됐어요? 빠르게 갑니다. 자, 이렇게 됐다. 7번.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묶을 수 있는 게, 요렇게 묶고, 지금 아까 보세요. 우리 아까 이렇게 묶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묶으면 안 되느냐 말이에요. 두 개를 묶어도 돼요.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식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자, 000이죠? 000. 그 다음에 100이죠? 100. 그 다음 여기는 010. 그 다음 여기는 110.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변하지 않은 놈을 찾아봤더니 요 놈 하나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놈은 요 자리는 001. 그 다음에 요 자리는 011. 자, 여기서 변하지 않는 놈을 따져봤더니 요 놈 두 개가 있네요. 그럼 식을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C인데 C 0으로 안 변했으니까 C 바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A 바 C가 되네요. 그죠? 플러스 얘는 뭐가 된다? A 바 C가 되죠. A는 0으로 안 변했고 C는 1로 안 변했으니까. 자, 이거 아까 이 전 문제 6번과 똑같은데 이렇게 풀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느냐? 아직 끝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분배법칙 할 수가 있잖아요. 요렇게 분배법칙 해보시라. 그럼 어떻게 된다? C바 더하기 A바. 그 다음 곱하기 C바 더하기 C가 나오잖아요. C바 더하기 C는 얼마? C바 더하기 C는 1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건 A바 C바. 똑같이 나오잖아요. 얘하고. 그죠? 여기도 A바 C바 나왔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얘는 4개 묶었더니 한 번에 바로 A바 C바 나왔는데 잘못 내가 묶어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카르노 맵으로 풀어도 풀리긴 풀리는데 요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요 놈을 다시 간략화를 수행해야 된다. 그게 불편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4개로 묶을 수 있으면 아예 한 번에 4개로 묶는 게 좋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할 수 있겠죠? 자, 또 해봅니다. 뭐 이렇게 되면 묶을 수 있는 게 3개를 묶으면 안 돼요. 2개 아니면 4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3개 묶으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요렇게 묶고 자, 요놈 남으니까 요렇게 묶어주고 요놈 남으니까 요렇게 묶는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하나씩 따지는 거죠. 자, 이 경우부터인가요? 101.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은 111. 됐죠? 이렇게 하나 나왔고. 자, 두 번째는 이제 파란 건가요? 파란 건 어떻게 되나요? 011. 그렇죠? 파란 거 011. 그 다음에 111.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또 따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얘는 111, 얘는 110 따로 표시하죠. 그래서 변하지 않은 놈들을 이렇게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얘는 A, C, A도 1, C도 1. 그러니까 정상이네 둘 다. 자, 따라서 A도 정상, C도 정상, 플러스. 자, 여기는 B 정상, C 정상이네요. 그죠? 오케이. 자, 따라서 B, C 정상,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 정상, B 정상. 따라서 A 정상, B 정상. 자, 이거 이제 간략화 해보세요. 아무리 간략화해도 더 이상 간략화할 수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3개가 묶이면 항이 몇 개 나온다? 항이 3개가 나와요. 2개가 묶이면 결과값이 항이 2개가 나오는 거고. 4개가 하나로 통째로 묶여버리면 결과값으로 항이 하나가 나와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하나당 항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아하, 그런 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됐습니다. 4변수 카르노맵 빠르게 보고 여러분들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도록 과제를 드릴게요. 이제 다 하실 수 있겠죠? 4변수 카르노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B, C, D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A, B, C, D 값 00, 01 주의하셔야 돼요. 1110이라 그랬죠? 순서 주의하세요. 0001 1110. 역시 CD 값도 0001 1110.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순서 주의하시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물론 A, B를 여기다 쓰고 CD를 여기다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통일해서 A, B, CD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실제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4변수 카르노맵인데 1 나온 경우를 찾아봤더니 2경우밖에 없더라. 다시 말하면 요 자리 0111 자리 그 다음 0110 자리 이 2경우밖에 없더라. 그러면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결과값 항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올 거예요. 하나. 자, 요거 표시를 해봤더니 요 자리는 0111 요 자리는 0110 자, 변하지 않는 놈을 쭉 따져봤더니 얘는 변했으니까 나가리고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럼 따지는 거예요. A, A인데 0으로 안 변했으니까 비정상. B, 1이니까 정상. C, 1이니까 정상. 따라서 정답 A바 BC. 오케이? 계속 갑니다. 이렇게 됐네. 어떻게 묶을까요? 요렇게 묶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그림 그려 표현하면 저 자리는 1100이고 요 자리는 1110이죠. 자, 그러면 변하지 않은 놈 봤더니 변했고 얘 안 변했네요. 얘도 안 변했네. 그죠? 그러면 자, 하나의 항으로 나와야 되니까 A는 정상, B 정상, C 비정상. 됐어요?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묶이겠죠?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변하지 않는 놈들 찾으면 얘 빼고 얘들 다 안 변했네요. 다 0으로 안 변했으니까 B바, C바, D바. 됐어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주의해서 묶어야 되죠. 이렇게 4개가 묶일 수 있죠. 그 다음 이렇게 4개 묶일 수 있죠. 차분히 각 자릿수를 따져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0000, 0100, 1100, 10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그려주고 변하지 않는 놈 따졌더니 이렇게 2개 나오고 그럼 C바, D바가 되죠. 자, 따라서 C바, D바가 되고 자, 그 다음 요놈 따지는 거죠. 자, 요놈 따져서 그려보면 자, 0111 그 다음에 0110 쭉 따져보면 변하지 않는 놈 요놈이죠. 1로 안 변했으니까 자, 플러스 뭐가 된다? B, C가 되죠. 따라서 정상. 됐어요? 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2개 묶고 이렇게 2개 묶어주게 되면 나중에 다시 간략화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서 붙어있다면 얘들 이웃에 있는 거니까 4개가 이렇게 묶일 수 있다는 거 주의하세요. 따라서 4개를 한꺼번에 묶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자리가 0100, 이 자리는 1100. 자, 여기는 0110. 그 다음에 이 자리는 1110. 오케이? 자, 쭉 끌어놓은 다음에 변하지 않는 놈. 요 놈 안 변하네. 변했고, 요 놈 안 변했네. 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다 묶였으니까 항은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비정상. D는 비정상. D바. 됐죠? 6번. 자, 뭐 하실 수 있겠죠? 5번 끝났고, 맞죠? 지금 한 거고요. 자, 6번 들어갑니다. 자, 이 경우도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4개 묶는 건 하셨을 텐데 얘들도 묶이나? 얘들도 묶이는 거예요.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2개 묶고 이렇게 2개 따로 묶지 말고 다 이렇게 둥글려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놈 귀퉁이 4개도 한꺼번에 묶을 수 있어요. 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도 이웃에 있는 놈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묶여요. 그러면 자, 따져보면 요놈 따져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 요놈들 다 따져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는 B바, D바. 됐죠? B바, D바 더하기 BD. 됐죠? B바, D바 더하기 BD. 오케이? 아하, 됐어요. 자, 7번. 이 경우는 몇 개? 8개가 묶이네. 그죠? 4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려보면 변하지 않는가? 변했고, 안 변했네. 변했고. 따라서 C가 0으로 안 변했으니까 이거는 간략화시키면 뭐만 남는다? 그렇죠. C가 0으로 안 변했으니까 C바만 남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 8번. 나머지 여러분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묶이겠죠? 8개가 한꺼번에 묶이겠죠. 이렇게 4개 묶고 이렇게 4개 묶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 번 더 간략화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한 번에 8개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자, 쭉 따져봐서 변하지 않는 놈 쭉 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요 놈. 사실 이렇게 안 그리고 시험장에서 여러분 숙달되시면 이렇게 있다라 그러면 이거 보세요. 00 안 변했죠? 00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0으로 안 변한 거예요. 요걸 따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숙달이 좀 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침착하게 저렇게 푸시면 돼요. 자, 9번 보시면 이렇게 8개 묶이죠. 그렇죠? 8개 이렇게 묶고 이렇게 8개 묶어놓고 났더니 얘들 남으니까 이렇게 묶어도 되지만 그렇게 묶는 것보다 또 이렇게 8개 묶는 게 좋아요. 크게 묶을 수 있으면 무조건 크게 묶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다시 한번 간략화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따라서 이렇게 8개 묶고 변하지 않는 놈 따져봤더니 C만 안 변했네요. 따라서 C바가 되겠고 2개 묶었으니까 크게 2개 묶었으니까 한 2개 나오겠죠? 자, 따라서 C바 하나 나왔고 그 다음 나머지 쭉 따져봤더니 변하지 않는 놈은 A. A가 0으로 안 변했으니까 더하기 A바. 이렇게 항이 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크게 2개로 묶었으니까. 자, 10번부터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세요. 자, 이건 4개니까 좀 귀찮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따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뭐 더 안 해드려도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도 보시면 자, 이 경우도 귀퉁이로 이렇게 8개씩 묶이는 거 조금 주의를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요거 표가 좀 잘못됐군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8개로 묶었으니까 표가 이렇게 2개 따로따로 나오는 거 아니죠? 자, 만약에 잘 보세요. 지금 이 표는 요렇게 묶었을 때, 요렇게 묶었을 때 4개 묶고 요렇게 4개 묶고 이렇게 4개 묶었을 때예요.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느냐? 자, 보세요. C바 D바죠. 보세요. C바 D바. 그 다음 요거는 뭐예요? A바 B바가 되죠? 자, 더하기 A바 B바. 그 다음 요 경우는 C D바가 되죠. C D바. 그 다음 더하기 마지막 저는 뭐가 돼요? A B바가 되죠. 자, 보세요.
2개씩 8개씩 묶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 8개씩 묶을 수 있는데, 2개씩 묶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귀찮아요. 왜? 한 번 더 얘를 간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딱 보세요. C바, D바, C, D바, D바로 묶으면 C 없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A바, B바, 그 다음에 A, B바, 이 두 놈 B바로 묶으면 A 없어지고. 귀찮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이건 지금 표가 잘못된 거예요. 4개씩 묶었을 때로 표를 그린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8개 한꺼번에 묶고 이렇게 8개 한꺼번에 묶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럼 표가 2개가 나오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더 좋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것까지 여러분들 한번 차분히 한번 보시길 바래요. 제가 더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뭐 예를 많이 넣어드렸으니까 쭉 차분히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겁니다. 13번까지. 마지막 문제가 13번인가요? 자, 14번도 있네요. 제가 많이 해드렸으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 절대 카르노맵 문제 나오면 이제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아주 장시간 동안 불대수 간략화하는 방법 그리고 카르노맵 정리했는데 자, 카르노맵 자주 나오니까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양논리로 1 나온 부분만 체크해서 전부 묶어주는 게 중요해요. 크게 묶을 수 있을 때 8개면 8개, 8개 묶을 수 없을 때 4개 있으면 4개, 4개 묶을 거 없을 때는 2개 묶을 거 있을 때 2개. 그때 이제 귀퉁이 묶는 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묶어서 쭉 따져서 변하지 않는 값만 쓰면 돼요. 그때 0이면 비정상으로 봐서 발을 씌워주고 1이면 정상으로 봐서 그대로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규칙만 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아주 긴 시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3강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